참고적으로 그 미국 주식이 나비다 2017년, 18년 판이죠? 18년 판은 아마 1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1월 중에.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그 본부장도 그렇지만 엄청 바빠요. 제가 쓸데없이 정말 전화했던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돈 안 되고 바쁜 0.1% 삶을 살고 있다는데 제가 지금 책을 쓰지 못하고 있고 계약만 한 쪽이 한 5군데요. 근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미국 주식이다비다 2018년 반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쓸 시간 때문에. 하여튼 아직 늦어도 2018년 1월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트렌드 책을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트렌드 책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바빴는데 그건 아마 11월 말 정도 또 나올 것 같고요. 저희 트렌드 책은 그 김난도 교수의 제가 쓰는 거는 분야가 많이 좀 다르고요. 김난도 교수는 이제 그 상당히 좀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는 욜로 하고 올해 또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김난도 교수는 김난도 교수는 이거 아직 페이스북 안 나가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갑자기 급 조정을 해야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랑 친구예요, 친구. 근데 저랑 완전히 좀 다른 쪽이죠. 근데 저희가 하는 트렌드 책은 기본적으로는 딱 그런 거죠. 제가 쓴 트렌드 책은 좀 세상과 재테크와 좀 관련되고 뭐 그런 쪽. 그래서 그거랑 투자나 아니면 사업이나 그런 쪽에서 이번에도 한 60꼭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오히려 더 드라이인 거 하냐 재밌게 썼으니까 그건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는 작년에 나온 거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셔갖고 말씀 좀 드리면 우리 MJ는 이름 얘기 안 하죠. MJ는 제 그 후배 정도? 사실 이제 거의 사실 막내였죠, 막내.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막내고 미리 그때 사원으로 출발한 친구인데 중국어, 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2개국어를. 그 두 가지 주식을 다 합니다. 다 알고 있고 본의 아니게 좀 미국에 더 좋아하지만 뭘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후배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만나요. 밤에 수요일 밤에 만나서 라면도 먹고 국밥도 먹고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없이 각본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와가지고 얘가 그냥 저한테 보내요. 오늘 뭐 할게요 하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어떤 뭐 협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상준이가 이런 얘기는 하여간 우리 저와 같이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 MJ를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같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본명이 아니라 MJ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인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직 듣지 뭐.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개는 거창하게 해주셨지만 사실 아직 부족한 게 좀 많이 있고 열심히 계속 트렌드를 맞춰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그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호흡을 이제 부장님하고 저랑 맞춘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기는 했었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많이 맞추면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거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저희가 뭐 매주 좀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수요에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다 팟캐스트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댓글로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고 커뮤니케이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미지가 어때요? 뭐 낙감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네. 이런 아니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니까 이런 이미지였는지 혹시 목소리 만드신 분들이 이런 예?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쩌는 거예요.
오늘 정장 입고 올라는데 아까 연락드리니까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해서. 아니 편하게 입고 와야지. 범생인 줄 알았어, 목소리만. 아 범생이요? 아니가 맞습니다. 범생입니다. 저희는 뭐 우리 교수님 이하 다 범생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학자 스타일이에요. 학자 스타일. 네, 저희는 뭐 그런 정해진 룰이나 뭐 이런 격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니까요. 네. 교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 저는 이 MJ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고,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걸 약간 디테일을 잘 관심이 없는데, 우리 숫자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 오고, 정말 대단하죠. 아마 이제 워낙 젊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예, 앞으로 정말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했죠? 미국 주식? 8년 정도. 그러니까 10년만 더 해야 우리 본부장 따라잡아야죠 이제. 평생 해야지. 근데 뭐 그냥 저희가 그냥 칭찬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고 싶어요 실제. 근데 못 부르겠어. 그러면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애들이 많고 이렇게 좀 뭔가 얘기할 때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는 제가 추구한 거는 그 다음에 뭐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넘어설 수 있는 약간 그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더 제2의 제3에 나와서 같이 해주길 바라는데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술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뭐 회식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날 먹은 술이 깨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안 되지만 하여간 저희가 쭉 끌어가다 보면 사실 또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잘 되는 모습 보면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워낙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굉장히 요란하기만 하지 교수님이 뭐 미국 주식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콘텐츠 사업하면서 저희가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뭔가 좀 많이 베풀어서 좀 이렇게 시장을 키우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또 팟캐스트를 또 증권회사 직원들이 보시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도 같이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도 같이 하고 아직까지 좀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지금 회사에서 알면 잘릴 수 있어요. 우리 MJ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기억해서 지우셔야 됩니다. 나가시면서 혹시 우리 MJ가 물론 뭐 안에서는 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아까 이미지가 뭐 그렇다고 했지만 이미지보다 사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말고 또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것 같고 특히 우리 MJ가 영화 쪽이 강하죠. 영화요? 영화 아니면 사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뭐 얼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주식이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종류가 어느 정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종목을 안다는 거는 사실 오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듣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던 그 헬리오스 같은 종목도 그렇게 받아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맞다고도 할 수 없고요. 제가 아는 종목들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들 주시면 계속 공부를 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몇 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종목들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오늘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스타벅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도 했었고 뭐 이랬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제 스타벅스 주가 2%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조금 의미 있는 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냐면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국 내 매출이 8% 증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부진을 했던 게. 그러고 저번에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 판권을 스타벅스가 다시 사들였어요. 굉장히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게 얘네 목표가 늘지 않는다. 5,000개까지 확장한다는 것을 뭐 3년, 4년 동안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정도 숫자 안다는 거. 그게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판권을 사들이면서 어떤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좀 중국이 요새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캐링이라는 종목도 이제 프랑스의 캐링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명품 소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품이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매출이 늘어도 뭐 얼마나 늘겠냐,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고가이고 소비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매출이 50% 가까이 구찌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국인들의 소비가 굉장히 확장되면서 좀 늘었는데 지금 스타벅스의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 내에 판권을 사들였고 중국 내에 매출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타벅스의 어떤 주가가 지금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갑자기 제가 스타벅스 말씀드렸는데 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중국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소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엊그제 바로 감이 없어. 그저께죠. 어저께 나왔잖아요. 알리바바 실적 매출도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언제요? 11월 11일이요. 11월 11일이 싱글데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보면 179억 달러를 하루에 매출했어요. 179억 달러. 그러니까 179억 달러라는 거를 계산해 보면 1초에 17만 건인가가 걔네가 매출했고요. 또 재미난 게 1초에 알리페이 있죠. 알리페이 결제는 뭐 10몇만 건인가 또 나온 게 기록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179억 달러인데요. 항상 얘네가 이제 소박한 목표를 세우는데요. 올해는 얘네가 딱 드러내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잭마가 마이민이 비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대요. 이번에는 1시간당 10억 달러 가자. 그리고 이번에 240억 달러를 목표한다는 거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240억 달러면 가능하죠. 불과 36% 정도 늘어나는 건데 하여튼 240억 달러 이게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정말 중국에서 엄청 소비가 좀 잘 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번에 18만 개 브랜드인가 이번에 들어오고 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작년에 안 하던 명품들이 또 라인업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하여튼 중국은 여하튼 MJ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기대감, 중국의 소비 확대 이런 거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랑 사드 문제가 좀 해결돼 갖고 뭐 다시 온다 어쩐다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그분에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작년에 사드 문제 더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관광 선호도가 4위 정도로 내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관광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의 해외 여행 인구가 아직 막 1억 2천, 3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 사람이 훨씬 많죠. 아직까지 이제 여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아직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엄청날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중국의 소비 약대를 갖고 한국 관련 주식 사는 거는 진짜 잘못됐다 생각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제 제가 좀 많이 빠르죠. 항상 지적받는 건데 이제 팟캐스트 할 때는 부장님이랑 둘이 보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평소 때처럼 말을 여유롭게 하는데 제가 항상 특징이 이제 방송하거나 세미나 하면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이제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좀 빨리 전달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중국의 아까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여행이 이제 3단계로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 1.0, 2.0, 3.0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이 3.0이에요. 근데 1.0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거,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게 1.0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누구랑 갈 것인가, 가족이랑 가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누구랑 가느냐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가는 게 의미라고 하면, 근데 세 번째 지금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도 지금 여행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본이면 일본 그냥 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한 어떤 준비를 통해서 가서 최대한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중국도 이미 지금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어떤 여행 주식들을 보면은 홍콩이나 상해에 많이 상장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 물론 2015년도에 중국 광풍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광풍을 불고 나서 완전히 2016년대 초반부터 다 완전 폭락을 했죠. 그 이후에 회복을 못한 게 여행 관련 주들이었어요. 크게 회복을 못했어요. 많이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 후발주자로 올라와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소비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이제는 돈을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에 들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에도 시트립이라든지 뭐 취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행 관련 사이트들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저번 시간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둘이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도 맞는 말이고 이제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그런 주식,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만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 귀를 열어두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질문을 받을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나서 우리 MJ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외국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아닌가? 가장 훌륭한 외국 회사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많은 회사에서 엄청 대가려고 그래요. 이래봬도 진짜 그렇게 하는 친구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공부가 좀 필요하다 해주식에 대한. 근데 지금 인력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해외 주식 전문 인력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 뭐 좀 미국 주식을 좀 여기 젊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커요. 약간 우리 MZ처럼 배우고 싶으신 거야 저분도. 그래서 쭉 가서 내가 이제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면서 외국에서 다니면서 해외 주식을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뭐 방법이나 뭐 이렇게 아니 뭐 지름길 뭐 미국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를 일단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주식 관심을 좀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을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항상 저 자신을 좀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많은 주식 종목을 아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 종목만 알고 있어서 뭐 그 종목에 대해서 나는 정확히 이 종목이 어떤 매출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오르고 어떤 게 키포인트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걸 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을 보시려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뉴스 보면은 막 페이팔 갑자기 막 무슨 뭐 며칠 전부터 알리바바 막 주가 막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요새는 영어 이렇게 사전 찾아가지고 하든지 어떻게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한 개의 종목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는 사이트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한 종목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깊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즈니라고 하면은 요즘 주가를 차트를 보면 당연히 보기도 싫은 주식이지만 디즈니도 한번 깊이 공부를 해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토요일을 보고 조금 고개를 갈등했어요. 영화는 재밌는데 이제 과연 뭐 항상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과연 이제 얼마나 이 스튜디오 부분에서 수입이 날 것이냐. 그리고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올해까지 이제 계속 호재가 됐던 거는 상해 디즈니랜드거든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아이들, 뭐 여기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크면서 요새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만큼 놀이공원에 가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모바일로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상해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매출을 끌 것이냐. 그 와중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 저도 집에서 케이블 TV 쓰지만 케이블 TV 거의 안 보거든요. 저는 넷플릭스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트리밍, 그러니까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됐을 때 ESPN이 과연 얼마나 더 유지를 해줄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종목, 나한테 맞는 종목 있잖아요. 저는 영화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공부할 때 그럼 더 재미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해결됐다고 감사하세요. 네. 그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MJ님은 아마 모시기가 힘들어요. 오늘이니까 왔어요. 내일 수요일. 가만히 있지 왜 그래.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MJ가 같이 방송하게 된 계기 있죠. 계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주식을 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사고 큰일 났네. 근데 우리 MJ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샀어요. 그게 엘러 걸릴 수 있죠.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주가, 물론 기업에 대한 가치하고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확신이 들어 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는 떨어질지언정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는 정말 그냥 즉흥적으로 산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하고 샀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앞으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뭐 팟캐스트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보니까 17등. 오, 대박. 10등대에 올라온 게 좀 얼마만입니까?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질문. 예.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정문하실 줄 알았어. 중국 쪽에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비 도시화율이 되게 낮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편의점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고 이제 중국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1인 가구가 많아지면 근데 중국 주식 중에 그런 편의점 관련 주를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의 편의점, 저희 한국의 뭐 GS라든지, GS랑 CU, CU, 하여튼 그런 회사들 같은 그런 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홍콩에, 제가 지금 허드슨베이라고 그게 홍콩에 001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편의점은 아니지만 왓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편의점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만 이런 데는 편의점에만 치중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한국같이. 근데 중국에는 그 비중이 큰 데를 찾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편의점 사업을 보고 허드슨베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한다는 조금 제가 봐서 어깨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는 이제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걔네가 보유하는 데로 주식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치중해서 했으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없는데 혹시 저게 되죠? 그런 추가 좀 알려주세요. 허스페이는 저희 캐나다의 투자회사죠. 그게 이제 니카시 중국의 편의점은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 지금 큰 팀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점 몇 개인지 모르는데 제가 딱 마침 어저께 내가 글 쓰는 것 때문에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요. 요번에 저는 숫자가 보고 너무 또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싱글데이예요. 싱글데이의 파도가 5-5예요. 왜냐면 온라인에서 했는데 오프라인 참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은 그런 오토 서비스를 확대하다가 알리바바도 마찬가지 진공나가도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알리바바의 우리 싱글데이에 참여하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중국 전체 60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의견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한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체감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2인 가구인데 사실 거의 1인 가구 편의점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추세가 많이 이제 치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내에 지금 어떤 현상을 보면은 이제 걔네도 인구 감소가 우려가 많이 돼가지고 한 자녀 정책을 최근에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 2자녀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앞으로 인구가 좀 더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정부에서도 많이 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만큼 빠르게 그런 한 가구 같은 그런 트렌드가 형성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주가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미리 선점해놓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먼저. 네. 먼저 팟캐스트가 훨씬 스마트한 이미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스마트하죠. 원래 연도하면 더 스마트해요. 거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중국이 이제 관련 여행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언제 드는 생각이 이거 그냥 드는 생각인데 공항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이제 여권 구경 못한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해외여행 간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워낙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항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있고 우리나라 약간 이제 인천공항이 무슨 뭐 동아시아에 허브하는 것처럼 워낙 그 넓은 땅을 커버하려면 약간 공항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어는 포구처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 관련해서 뭐 이렇게 챙겨가야 할 어떤 포인트나 아니면 회사 아니면 공공이 됐든 어떤 쪽으로 그런 그러니까 여행 산업에서 어떤 공항 우리나라 같은 어떤 공사가 있는 거죠? 제가 뭔가 들킨 것 같아갖고 제가 작년에 저는 이제 글을 쓰고 방송에 하고 칼럼 쓰는 게 있어갖고 작년에도 글로벌 탑 10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글로벌 탑 10에서 올해도 할 텐데 제가 분기에 한 번씩 해요. 제가 그 작업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 상해 국제공항을 넣었거든요. 상해 국제공항에 상장돼 있어요. 상해 국제공항이 그 옆에 푸동공항과 같은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가를 제가 그렇게 별로 안 올랐을 거예요. 안 올랐죠, 오늘. 올해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엄청 올랐네. 근데 하여튼 상해 국제공항을 이거 제 스타일이 그렇죠. 해놓고 그렇게 좀 매일 안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때 했는데 올해도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 중국으로 올해 상해 국제공항 될 겁니다. 올해. 상해 공항도 있고요, 신천 공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항 관련된 주식은 뭐 제가 지금의 어떤 그 분위기는 제가 체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중국을 떠난 지가 좀 됐는데 지금 놀러 가는 거랑 그 당시에 있던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있던 시기에만 해도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지역이 천진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공업도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잘 깔려 있었는데 가봤을 때 실제로 사용이 굉장히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택시 타고 가는데 잘못해가지고 고속도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백해서 다시 갔어요. 그 정도로 차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한 8년 뭐 이 정도 전에 됐으니까.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항 관련된 주식 여러 개가 있겠지만 상해공항이라든지 신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어떤 경제 허브가 되는 그런 지역들에 공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거고요. 그 중에 상해 주식이 좀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행 관련 주식 요새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테마별로 좀 짜놓기도 해요. 요새 HTS 다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다 여행 관련 주들이 좀 있거든요.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라든지 미국 주식 그런 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가 흐름 좀 보시면 주가가 사실 반영하는 거니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새는 그 네이버 같은데 중국만 특화돼서 만든 페이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뭐 그냥 슈퍼형기에 보시는 게 굉장히 그건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빨리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에 계신 거 제가 좀 질문하는 네네. 네, 하십시오. 네. 중국 주식을 한국 주식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과거를 중국 차이나 모바일이나 하고 그 롯데나 오리온 뭐 이런 거를 망화식품이나 네네네. 강사분과 그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국의 시장 자체가 어느 다른데 그걸 똑같이 갖다 붙이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올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가장 위험한 어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어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한국의 삼성전자를 중국에서 찾아라 그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 이렇게 됐으니까 중국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정확히 그 주식을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만큼의 R&D가 투자되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중국 내 기업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비교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좀 차용을 하시고 그 기업, 중국 내 기업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중국 쪽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미국 주식 얘기니까 또 미국 아니 괜찮아요. 그 질문하신 거는 제가 딱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중국 주식 관련 팟캐스트 할 때도 제가 개인 경험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죠. 왜 그걸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업계에 들어와서 한 3년인가 처음에 연구소에 있었는데 3년 장기 프로젝트는 저만 3년 했지 거기 계속 있던 사람은 10년째 그 일을 한 거가
일본의 발전 전략을 배운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발전 전략을 그대로 한국에 붙이면서 한국의 정말 어떤 재벌의 대우그룹의 발전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논리적 설득력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산업 발전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1964년 올림픽 딱 프로젝트도 그랬어요. 일본의 1964년 올림픽 이후에 산업 발전 흐름, 한국은 88년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 보면 2000년대 북경 올림픽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갖다 붙이고 상당 부분 근거도 있고 맞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런 도시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90몇 프로, 지금 북한이 60, 중국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건 다 맞는데 그 안에 산업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맞는 거 안 맞는 거 많은데 왜 그런 접근을 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이 업계에서 지금 오래됐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찌되었건 대우경제연구원 출신이 깔려있어 이 바닥에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잘 제시하기도 하지만 제가 흔히 얘기하지만 우주산업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20년 차이로 얘기하냐는 거죠. 우리보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건건마다 틀리죠. 화장품 예전에 지금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다 시세이도랑 랑콤 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 쓰잖아요. 그게 무슨 엄청난 차이가 있어갖고 중국이 당장 못 만들까요? 조금은 빡세고 후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 계속된다? 뭐 넌센스 같은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건 안 되지만 그런 도시와 관련된 건 분명히 있겠죠. 철도를 지금보다 많이도 하지만 더 만들어야죠, 철도. 우리나라 철도는 볼가 한 3, 4년 전에 끝났을걸요? 중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되겠죠. 그 안에 주식을 찾는 건 그 다음 얘기지만 다만 그런 거랑 정말 첨단 산업, 전기차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요. 어디다 갖다 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야. 예. 주식 센서 쪽 주식도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쪽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온세미컨덕터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랑 다일링스 이렇게 4개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떤 쪽을 좀 좋게 보시는지 센서 쪽. 아니 예. 네,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2,000개 주식이 있거든요. 2,000개. 그래서 2,000개 주식 중을 갖고 2,000개 다 보는 사람 많잖아요. 전 종목을 돌리는 증권사 지금 수탁이 많을 겁니다. 매일. 가기 전에 그냥 자동 팍팍 돌리는 애도 엄청 많거든요. 딱 저는 한 50개밖에 없어요. 제 화면에. 그거 갖고도 다 먹고 살 자신 있거든요. 근데 특정 아까 질문하신 건 정말 전공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외람되고 틀렸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딱 이런 거죠. 바이오나 제약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 것도 그런 거 찾는 분 계시는데요. 저는 엄청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그 정말 잘 알고 그게 어떤 신약 개발하면 되는데 보통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강연에 가서 바이로메드 얘기할 때 바이로메드에 대해 그 양반은 엄청나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 분은 하시면 되는데 잘 알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 맨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스피크 인 잉글리시 하잖아요. 영어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똑같아요. 저도 그냥 영어식으로 쓰면 한국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주식은 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정말 그런 특정 센서. 예를 들어 저도 분명히 지금 에디다스하고 자동차 자율주행터에서 저는 자동차의 센서 관련된 거 엄청 뜰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도. 그런 거는 찾아보면 ETF로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럼 ETF가 뭐 있냐 그러면 전 모르지만 구글링하면 3분 안에 찾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됐다. 그 센서가 혹시 그럼 자율주행 센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아무래도 IoT 쪽도 센서가 엄청 많이.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온세미컨덕터가 ONN이죠 심볼이. 오인이었던 거. ON? 한번 심볼 보시겠어요? 제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는
그냥 기업 가치로만 보면은 자이언스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심볼이 오해는 네, 또 다른 분이요. 예. 제가 여기 주식을 올해 시작하면서 여기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애기도 많이 컸어. 그래서 제가 진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정말 그냥 짱이 계속 불어나요. 증권이 그 주식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종목 알려주신 걸 2계좌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건들면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 쫓아다니는 이유가 종목 불러주는 것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소통 프로그램이 30년, 40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려면은 어디 한 종목에서 대박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저도 1년에 뭐 많이도 안 바라고 7, 8% 정도만 수익을 원하는 그 투자를 계속 하는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아까 뭐 여행 산업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행 산업 하나만으로도 많은 그 업종이 지금 관련이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객이 많이 들어가고 항공사가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여행을 그 예약하는 시트리즈나 뭐 익스피디아도 많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또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전에 그 먼저 저희가 그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여행객이 얼마나 연간 여행객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네. 그 보잉이 그러면 네. 여행객이 늘어나면 예. 항공사가 비행기를 많이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느 항공사가 비행기를 많이 타면 그 항공사는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여행객이 많이 예.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많이 사전에 좀 알고 싶은데 네. 그냥 뭐 배런즈나 이런 다른 기사를 예. 한계가 많아요. 예. 무슨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역설점 저는 그런 거 어떻게 찾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일 때문에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하나 그래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이 그거잖아요. 저는 대신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뉴스도 안 보죠. 우리나라의 뭐 사랑 싸움하는 드라마도 안 보죠. 뭐 각종 겉모습 쓰는 거 하나도 안 보고 심지어는 엊그저께 누구야 그 배우 죽은 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안 보니까 다 딴 걸 보니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딱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 항공 여행객 수가 2030년이 어떻게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흥미롭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구글링에서 30초면 해결 다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냥 영어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플라이트, 패신저, 아니면 넘버, 아무거나 아는 단어만 쓰시고 그냥 2030 한번 써보시면 웬만한 게 나와요. 그게 신기한 게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을 인간의 뇌로 비교한 그 스캇 갤러웨이 교수가 정말 대박이 났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쳤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도표를 표현 전 방송하다 보니까 또 보면 뭐 스태티스티카 이런 게 되면 쫙쫙쫙 나오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자세한 거 돈 내라면 돈 내죠. 전 그런 거 회원이니까. 해봤자 1년에 100불 이런 거거든요. 그거 내죠. 그러니까 그럼 딱 그림도 나오고 그럼 그 안에는 자기네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무슨 각종 IT면 IT 아니면 여행 이런 데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걔네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고 원하시는 그런 게 궁금하신 거는 그냥 구글링 몇 번 해보시면 근데 그 영어를 완벽하게 쓸 수 없어도 다 해결해 주는 게 구글이고 한글 단어가 틀리면 못 찾아주는 게 네이버의 또 자랑이잖아요. 전 네이버랑 구글에 딱 그걸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한글 틀리게 쓰면 못 찾아주죠. 잘 안 나오잖아요. 검색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구글은 찾아주잖아요. 심지어는 구글 한글을 잘못 써도 구글에서는 찾아오는 구글은 대박, 네이버는 좀 이상한 딱 그거죠. 솔직히. 네, 그리고 뭐 그 밸런스나 뭐 그런 거 보신다고 했는데 시킹 알파 같은 것도 혹시 보세요? 네, 거기에 이제 팔로우하는 그 포트폴리오에 종목 넣어놓으시면 그거 관련된 것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리서치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리 숫자를 알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거는 예상치가 되는 거라서 정확한 숫자가 되게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만 판단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네, 다른 분이요. 그 실적 가지고 기업 가치 분석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실적 가지고 기업 가치 하는 거요? 가치 분석하는 거요? 그건 별도로 그 파이낸셜 모델링에서 따로 별도의 어떤 과목이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의
어떤 주가에 대한 가치 평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엑셀 가지고 하는 걸 저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그런 거죠.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참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또 그쪽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엑셀 하나만 주면 최초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매출에 대한 뭐 지출 같은 거 다 따져갖고 넷인컴이 나오기까지 어떤 각을 뽑은 다음에 그리고 적정 가치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기업의 내재 가치가 바로 주가와 똑같이 반영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와서 결국에 뭐 어떤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차트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모든 데이터를 변수 하나씩 넣어가면서 공부했던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주식을 펀더멘탈한 분석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모건스탠에서 공부하고 오는 애들 그래서 결국 돌고 오다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그래서 뭐 좋아합니다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좀 더 똑똑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주식 하면은 딱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좋은 주식이 뭔지 지금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엑셀 공부를 통해서 그런 과정 없이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기사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주식 공부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뉴스를 저는 뉴스도 많이 안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뉴스도 많이 안 보고 진짜 거짓말 같이 들리시겠지만 저는 거의 야후만 봐요. 거의 야후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탑 트윗이라고 하는 이렇게 떠드는 거 있잖아요. 떠드는 공간 그런 거 보고 아까 밸런스마다 굉장히 수준 높으신 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도 안 갑니다.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전에 질문하신 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어요. 10년 전에 뭘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통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뭐 도대체 전 세계 인구 중에 미국 애들 담배를 한 1년에 얼마나 필까? 그걸 알아야지 리포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짧고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시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시도해보면 한 10번만 시도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단어 몇 개만 조합하면 얘가 알아서 조합해주는구나 라는 게 구글링의 특징입니다. 구글하면. 그게 제가 그걸 갖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라고 무슨 그 자료 어디서 얻어보겠어. 순전히 구글이거든요. 근데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 비행기 모르시면 비행기, 판매. 그래서 영어 단어 찾아갖고 넣으셔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실천하시면 아마 구글링을 아주 정말 내가 구글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면 여기 오지도 않은 사람이지. 내가 혼자서 공부하지.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네이버는 안 나오니까 구글을 좀 깊이 하시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약간 요즘 유행하는 퀀트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모든 거를 다 공정하게, 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이 항상 패션이고 트렌드거든요, 그게. 그때 보면 한참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퀀트 분석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분명히 다 좋은 방법이죠. 다만 이제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거가 그 모든 퀀트 분석을 플러스 각종 글로벌 트렌드, 경제 지표, 향후의 전망, 그 경제 상황, 뭐 이런 모든 걸 이슈 다 한 거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할지 모르지만 왓슨을 기반으로 만든 AI EQ 있죠. 에코봇이라는 데 만든 거. 그거가 이번에 그거를 그 위에 더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저는 아직 안 샀는데 비밀번호 또 진짜 또 까먹어갖고 다음 주에 한 선물 사려고요. 그 ETF AI EQ.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같은 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투자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방법을 항상 좀 변화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간단한 것만 좀 보는 편이에요. 뭐 EPS가 계속 상승하는지 그리고 매출이 계속 느는지 그리고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지 뭐그 정도만 보고 배당은 계속 느는지 좀 이 정도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투자 방법에 있어서 역발상 투자 같은 거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게 뭐 다중이 선택하는 거에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중이 선택을 할 때 잠깐 서서 그게 맞는 방법인지 보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종목을 찾으려고 요새는 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는 뉴스 안 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뉴스를 보면은 좀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종목 아까 무슨 얘기하나 그로맥스 얘기 나왔었는데 종목을 선택할 때 부장님하고 저희랑 둘이 했었던 얘기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되 선택하면 후회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경험들 여기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목을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신중히 제가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종목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종목이 가면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종목이 수익을 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익을 내잖아요. 거기서 한 30%, 40% 수익을 내면 다음에도 그런 투자를 또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서 정말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폭락을 해요. 30%씩, 20%씩. 폭락을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항상 뭐 내가 디즈니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있듯이 그 종목이 알고 있다고 하면 종목이 빠졌을 때 왜 빠졌는지 알 수 있고요.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10중 8구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수익이 막 30%씩 갑자기 빠지는 걸 내가 모르는 종목에서 빠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손절하고 나왔는데 또 오는 경우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주식이 단기간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나 그런 것들은 실적이 나오면 꼭 챙겨봐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EPS라든지 그런 매출의 상장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되고 뭐 재무 건전성은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부채라든지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막 몇십 개씩 되는 조건들이 들어 물론 공개하지 않죠. 자기네 그 비법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가미가 돼서 나오는 숫자인데 그거를 개인이 돌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펀드 투자를 지향하신다고 하면 펀드를 하면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예일 대학에서 그 예일 모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콘트도 있고 다 해갖고 6개로 나눴는데 자기보다 수익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 선택에 가장 저는 보통 분들한테 가장 얘기하는 거가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정말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세일러 교수도 했다지만 그거 안 돼요. 잘 개인이 해서는 잘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 어려운 거고 사람들이 전 2학년 넌 어떻게 했는데 넌 왜 된다고 난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면 자기 그 친구들이랑 가끔 모이면 제가 주식 얘기를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 좀 불러주지 왜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걸 뭐하러 얘기해 주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좋았다 얘기하는 거는 정말 ETF가 정말 보통 사람들 돈 벌게 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이에요. 물론 그게 비판적으로 많지만 ETF는 종목을 모르더라도 그 전에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은 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네이버만 안 보면 돼요. 네이버에 인기 검색어 있죠. 그거랑 담싸고 드라마에 담싸면 진짜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뭐 어떻게 사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스갯소리 그거 2개 안 한다고. 이제 정말 이게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죠. 저는 아까 본부장님 저랑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저야 뭐 새벽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택시 타지만 다들 보면 웬만한 사람들 하는 거 남자들 게임 보죠? 하는 것도 아니야. 게임 보는 사람들이 많고 여성분들 옷 보는 거 많고 만화 보고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 카톡 친구랑 카톡 와서 단체방 올른 거 보는데 그 시간에 본부장님은 그냥 뉴스 보고 있잖아요. 뉴스. 그리고 그 외국 레포터 뭐 야후 뉴스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저는 작은 걸 잘 못 봐요. 눈이 아파갖고.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죠. 그 넷플릭스 얘기했잖아요. 지난 방송할 때. 전 넷플릭스 4년째 5년째 심지어는 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서버 바꾸 위치 바꾸는 무슨 서비스라고 하죠? 그 VPN. VPN으로도 한국에서 돈 내고 보는 사람이에요. 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엄청 많이 걸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워낙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항상 세상을 바뀌는 걸 보죠. 저는 이미 테슬라는 엄청 갈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여기 애프터 할 때 만나면 할 때 제가 미드나 이런 거 많았거든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리벤지라는 드라마 봤어요? 리벤지가 영어로 복수잖아요. 복수. 보셨어요? 리벤지라는 걸 보시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 그러면 이건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방송에는 더 못하는데 리벤지는 형제, 자매, 엄마, 아빠, 부부만 아니면 다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막장이에요. 막장.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차가 다 테슬라였고요. 타고 나오는 차. 그 당시 한 3년 전에 보면 3, 4년 전에 미국에서 PPL이 다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안 가보더라도 물론 자주도 가지 안 가보더라도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판에서.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렸지만 다 그런 걸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죠.